70% 이상 폭락한 3층짜리 건물입니다. 처음 가격보다 4억 정도가 빠졌는데요. 건물에 하자가 있거나 추가 인수금 등 건물하고 땅 따로 팔거나 그런 하자 있는 물건도 아니고요. 다만 1997년 승인 건물로 지은 지 28년 차가 다 되어 가는데요. 부분 보수가 필요해 보이긴 해도 한 집당 월세 30만 원을 받는다면 한 달 임대 수익이 무려 400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게다가 인근의 기차역과 대학교로 인해 임대 수요가 튼튼한 것도 장점이고요. 노후 대비 공실 걱정 없이 월세 수익 잘 나오는 가성비 건물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꽤나 메리트가 있는 건물입니다. 구독해 놓으면 싸고 좋은 건물들 가장 먼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영상인데 그때보다도 한 1억 정도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상당히 그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은 내려가는데 월세 수익은 또 높아지는 그런 수익률이 높은 가성비 건물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다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격이 또 빠졌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보는데요. 일단 이제 보면은 본건 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이제 지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 정도 연차면은 그래도 한 27년, 28년, 좀 있으면 30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우편함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부분 보수는 좀 필요하다. 이런 건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1층에 3개호, 2층 5개, 3층 5개에서 총 13개호에서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월세 수익형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1층이고요. 그래서 1층 정면에 보면 이제 사무실로 좀 쓰는 공간이 있고, 직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여기가 관리실이나 뭐 그런 쪽으로 쓰는 것 같고요. 그 옆으로는 작은 벽도가 있는데 두 개의 호가 또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원룸이 하나, 두 개 있고 1층에는 이제 사무실 겸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 그래서 총 세 개 호가 있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건물이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복도나 계단이 살짝 좁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세 개 호가 있고요. 오른쪽에 또 복도를 따라서 두 개의 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여기 문에다 이제 해코지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돌려받아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 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에 저런 식으로 각종 뭐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안 산 흔적. 그리고 근데 수리비가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원래 여기가 30년 차면은 아까 현관문도 그렇고요.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내부 수리 좀 한 흔적이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어컨도 있고, 근데 방금 우측 상단에 곰팡이 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수를 좀 잡아야 되는, 보시면 천장에 이렇게 곰팡이가 좀 슬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가 이제 2층이니까 그 윗집에서 이제 3층이죠. 그 라인을 따라서 누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배관에서 새는 건지 아니면은 상수도 어떤 수도 배관 아니면 배수 배관에서 새는지.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천장도 떠 있고요. 그리고 부엌인데, 주방인데, 싱크대랑 이제 벽지나 이런 부분은 인테리어, 그 다음에 냉장고나 가스레인지도 어느 정도 옵션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천장이 저런 식으로 좀 떠져 있는, 그죠? 그래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원래 여기가 이제 등이 저런 갓등이 아닙니다. 그죠? 옛날 지은 지 30년 차면 사실 백열등구, 그죠? 백열전구 빨간색 있죠? 그런 건데, 저런 그 어떤 갓등을 쓰고 그랬다는 거는 아마도 타일도 저 색깔이 아닐 거예요. 바닥 타일. 그래서 아마도 최근에 이제 대대적인 좀 보수를 이런 누수랑 같이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인데 지금 보면은 타일이 좀 중간중간 떠져 있는 부분, 그리고 그나마 이제 세면기랑 위생도구는 새 걸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적인 걸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건물 내부랑 옵션이나 이런 걸 좀 갖춰놨지만 그 누수는 아직 잡지는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잡으면은 이제 괜찮은, 여기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어떤 그 페인트가 까지고 이렇게 뜨는 걸 보면은 아마 외벽에서 그 균열, 그러니까 시간 세월의 흔적이 좀 있는
저 외벽 좀 이따 볼 텐데 그런 쪽에서 이제 비가 들어찰 때 아니면 이제 겨울에 이제 결로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페인트가 뜨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3층이고 왼쪽부터 301호, 302호, 그 다음에 정면에 303호,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 호가 있고요. 복도는 좀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04호, 그 다음에 305호. 현관문도 이제 좀 교체를 한 것 같죠. 일체형 손잡이고 천장도 보면은 가등으로 되어 있고요. 몰딩도 원목으로 해서 좀 느낌 있게 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상태는 괜찮아 보이고. 근데 3층에서 이제 2층 그 천장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부는 이제 어차피 경매 물건이니까 알 수는 없는데 사실상 이제 지금 여기가 이제 비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랑 그다음 안 왔을 때 과연 누수가 어느 쪽에서 새는지를 한 계절을 좀 지나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옥탑에 대한 그 계단 옥탑도 보면 위에 센서 등도 저런 식으로 납작한 센서 등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고 페인트나 이런 것도 까진 게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옥상을 한번 보면요. 옥상도 지금 조금 어떤 물품 쓰레기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바닥이 초록색 방수 페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처음 건물 지었을 때 처음 그때 당시 그 방수 페인트 그대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데크나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대학가이고 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에 대해서 임대 수요를 이제 좀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옥상은 카페 테라스나 어떤 고기를 좀 구워 먹을 수 있고 학생들이 올라와서 좀 쉴 수 있는 공부만 하다가 이제 좀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베큐도 좀 이렇게 파티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집주인이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옥상에 이제 이쪽이 이제 보면은 그 갈라져 있고 방수 페인트가 들떠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요걸 한다고 하면은 이제 방수 페인트, 옥상에 대해서 방수 페인트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여기 보면은 떠져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옥탑 계단에 대한 이 옥탑실도 지금 벽돌로 잘 되어 있는데 딱히 뭐 하자나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집 같은 경우는 주차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처럼 건물 앞에 이렇게 주차를 일렬로 뭐 여기가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렬로 지방이라서 뭐 주차 공간이 아예 모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건을 비롯해서 대부분 여기가 원룸촌 다가구 건물이 있는 데인데요. 이런 식으로 주차를 하면 되고 그리고 제 생각으로 이 측면에 보면은 이렇게 페인트가 젖어 있고 떠 있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누수가 새고 안쪽으로 먹어서 베란다가 새고 그리고 그게 또 아래로 내려가서 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쿠킹 작업을 하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면 되거든요. 돈은 그렇게 건물 이 정도 건물이면은 크게 안 듭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 땅은 이렇게 한 필지로 생겼고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은 본건이랑 비슷한 이제 다가구 건물 이런 게 전부 다 다가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가구 건물이 좀 몰려 있는 원룸촌에 있는 건물이다. 그리고 뒤로는 보면요. 이렇게 뒷산으로 좀 둘러싸여 있고 근데 요것 때문에 채광이 약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은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제실 건물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데 뭐 옥탑이랑 뭐 창고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 대상을 보면 땅은 지목은 대지구 한 필지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땅이 93평 그리고 땅값만 감정이 한 2억 3천 정도 잡혔고요. 1층, 2층, 3층 그래서 1층에는 이제 3개 원룸 2개랑 그다음에 사무실 하나 그리고 5개,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건물이 지금 총 140평 정도 되고요. 땅이 93평 그래서 한 중소형급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가는 4억 9천 거의 5억 정도가 찍혔고요. 그 절반이 이제 땅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이 이제 좀 있으면 30년 차기 때문에 조적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건물 가격을 잘 안 쳐줍니다. 그냥 이제 건물 땅 가격 5월 아니면은 이제 그 이 없는 건물에 대한 어떤 이제 평수, 평형 거기에다 이제 수익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시세를 매기곤 합니다. 이런 건 이제
동네마다 달라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런 동네에서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 동네 룰에 좀 따라야 됩니다. 감정가가 4억 9천이고 지금 1억 6천까지 1억대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상가주택이고 1997년 승인 건물이고 이런 식으로 90평, 그다음 140평이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자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서 보면 위반 딱지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15가구인데 제 생각으로는 원룸이 이제 총 1층에 사무실 자리에 원룸을 3개 정도 잡아먹고 나머지가 이제 2개가 원룸인데 이 3개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은 하나, 둘, 3개 해서 총 15개호로 사용 중이구나. 그리고 보면은 딱히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딱히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죠? 주차장도 보면은 뭐 옥내 세대가 옥외, 그러니까 바깥에 세대 정도 아까 그 쪽길에 그 세대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차 공간은 좀 협소한데 아까 그 본 것처럼 길가에 그냥 됩니다. 그죠? 최선 순위 일정이 요게 이제 중요한데 6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선순위냐 후순위냐 따져야 되는데 23년, 24년, 19년 얘가 좀 빠른데 19년도 여기 있죠. 21년, 24년 전부 다 후순위입니다. 29년도.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지금 임차인들이 뭐 보증금 300에 월세 30 정도, 그 다음에 보증금 100에 월세 27 정도. 그러니까 원룸이 대략 한 27에서 30 정도 받구나. 실질적으로도 이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도 이 정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곱하기 30을 해버린 거죠.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30 곱하기 13 하면은 390만 원 나와요. 거의 400만 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층마다 총 5개 호인데 여기서 원룸이 좀 더 큰 게 있을 거고 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400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400이라는 수치는 보증금이 이제 여기 300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월세를 좀 아끼려고 보증금을 2천 깔아 놓은 사람도 있겠고 1,000만 원 깔아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월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한 수치는 올 월세 가정했을 때다. 그래서 보시면 딱히 여기 보면은 뭐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나 현황은 근생으로 쓰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 낮은 가격선으로 원룸을 보면요. 27만원, 25만원, 29만원, 30만원. 그러니까 거의 27에서 한 30 정도 받는다 생각을 하면 무리가 없는 수치죠. 그리고 아까 임대차 신고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땅값을 좀 볼 텐데요. 지금 최저가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가 2종이라서 땅에 대한 가치는 또 괜찮을 거예요. 한 1억 6,900이니까 1억 7천으로 하고 지금 93평입니다. 땅이. 그러면은 평당 182만 원 정도가 돼요. 최저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190 정도 잡고 180 정도 잡고 평당. 그래서 여기가 평당 180이에요. 분권이 요 동그란 원인데 180만 원.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018년이니까 한 7년 전에 매매가 3억 1천에 됐어요. 그죠? 근데 그 가격보다도 더 빠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거 본건의 실거래도 7년 전에 3억대인데 지금 최저가가 2억, 1억대까지도 빠졌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3억이 매매가 됐는데 왜 경매로 나와서 이 가격 이하로 더 빠지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월세를 잘 받고 건물 관리를 잘하고 그 어떤 회전이 월세 임대 수익이나 이런 게 회전이 잘 되고 있으면은 대출이자 납부하고 뭐 그런 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은행에서 대출 연체가 2개월만 되면 바로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거는 이 등기부 있죠? 등기부에 여기에다가 이제 임의경매, 이 경매라는 딱지가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일반 매물에서는 취급을 아예 안 합니다. 아무리 중개료를 많이 주고, 왜냐면 중개사고 터지면은 중개사들이 잘 먹다가 그 중개료로 이제 수익을 잘 하다가 중개사고 한번 터지면 이거 다 토해낼 수도 있고 심하면 자격 정지까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거의 기피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매매에서 통용이 안 되니까 경매 시는 더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아까 이 큰 길가 본건은 요 안쪽에 있어요. 좀 이쪽인데 여기 보시면 평당 거의 200만 원대가 잘 없어요.
200만 원 아랫대 뭐 100만 원대, 여기는 300만 원, 200만 원. 물론 여기가 위치가 더 좋긴 합니다. 이 안쪽은 아무래도 산 쪽이랑 좀 있고, 그다음에 이 주도로 버스 정류장보다는 살짝 멀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의 다 200만 원, 그다음에 300만 원. 보통이 이제 200 중후반, 여기 평당 1000만 원도 있네요. 아마 신축이라 평당 1000만 원으로 조금 찍힌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정도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가격대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고요. 본건이 여기 있고 버스 정류장까지 8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400m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 실거래 봤을 때 여기 부분을 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주도로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여기 전주역, 기차역이죠. 여기서도 본건까지도 가까이 있습니다. 차로 3분이면 되고요. 900m니까 사실상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은 그 역까지도 갑니다. 위치는 나쁘진 않죠.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 그 전북대학교 전주 캠퍼스 학교가 굉장히 크게 있고요. 당연히 여기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차로 한 10분, 키로수로 따지면 3km 정도. 그러니까 차가 없어도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생활권이 나쁘지 않은. 그래서 임대 수요가 뭐 나쁘지 않거든요. 본건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여기 시청까지도 지금 12분. 차로 간다고 하면 15분이고 키로수로 따지면 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교통편이 꽤나 괜찮은 편에 속한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반경 5km 구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차가 있다고 하면 여기 동전주 IC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IC, 그리고 전주역,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이쪽에 대학병원이랑 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도 여기 있고 학교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교대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 임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짱짱한 월세 수익을 생각한다면 요게 이제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가격이 무려 대략 한 4억 정도 빠졌습니다. 5억에서 이제 1억 정도 됐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하자가 있냐? 하자 없죠. 아까 본 것처럼 권리관계 깔끔하죠. 물론 이제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어서 이제 권리관계가 깔끔하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도 위반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깔끔한 상태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요게 1997년 승인 건물이니까 지은 지가 30년 차고, 아까 2층에서 보셨다시피 천장에 누수에 대한 어떤, 그리고 중간중간 복도에 이제 띠처럼 생긴 어떤 페인트가 좀 그 벗겨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 수리에 대한, 그리고 옥상도 마찬가지로 방수 페인트가 약간 갈라진 모습,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 부분 수리에 대한 부담은 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가격대에서 평당 단가도 싸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7년 전에 3억 1천에 거래됐던, 실거래 찍혔던 물건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반토막이 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월세만 정상화시키면 월세를 했을 때 최소 400만 원 정도는 찍힐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 근데 400만 원인데 최저가가 1억이죠. 그럼 수리비를 1억 갖다 쓰더라도 사실상 괜찮은 거예요. 이 가격. 그러니까 이제 이 물건이 5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이 물건을 5억에 샀어. 근데 월세 수익이 400만 원 나온다.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수익률이 지금 보면은 1년이면은 요게 4,800이에요. 근데 5억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거의 10%에 육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은행이자 3%, 4%대인가요? 이거에 거의 한 두세 배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월세 나오고 가격 대비 저렴해서 가성비 있는 월세 수익형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이제 사놓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월세를 받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대로 이제 짱짱한 노후 대비 월세 수익을 좀 바라보는, 그리고 팔았을 때도 좀 차익이 좀 나는 그런 물건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심 있는 분도 한번 챙겨 보세요.